2000년 12월 대한민국은 IMF 위기를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또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를 이끈 든든한 견인차,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우리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말해주는 국산 자동차들도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바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종합 전시관이라서 여러 차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오십니다. 특히 제 뒤에 있는 수소차는 자동차의 구동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 그 발전 속도도 눈부셨는데요. 수많은 부품과 복잡한 생산 공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으로 자동차는 현대 산업의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어느 나라든지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방 후방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재부터 부품, 그다음에 그걸 조립해서 차를 만들면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손에 건네지기 전까지는 전방 산업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재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완성차 산업 자체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이게 판매가 된 이후에 금융, 보험, 운송, 우리 산업 자체에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어떨까요? 맨 처음은 1955년 시발 자동차였습니다. 미군 지프차 차체에 드럼통을 펴서 만들었죠. 이후 우리의 자동차 산업은 주로 조립에 의존해 왔습니다. 1975년 대한민국 고유 모델 자동차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폰이었습니다. 아시아 2번째, 세계 9번째로 고유 모델을 생산한 것입니다. 이곳 역사박물관에는 포니가 전시돼 있습니다. 포니는 출시되자마자 당시로서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단순 조립에서 자체 생산으로 대전환을 이룬 포니. 그러나 포니는 자체 생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니 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에콰도르로 처음 수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976년도 5월 12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완성차가 해외로 수출이 됐다는 것, 이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만들어서 국내에 팔았는데 이제 한국차가 독자적으로 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제품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1976년 포니 첫 수출 이후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 빠르게 세계 시장을 넓혀나갔죠. 마침내 2000년 31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세계 5위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대한민국 자동차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생산량도 해마다 증가, 2015년에는 4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꾸준히 5%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글로벌 시장이 트랜스포테이션, 즉 운송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동성을 만들어 줄 때 얼마나 저렴하게 잘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지능이 들어가자니 결국은 인간이 운전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에너지 다원화를 해야 되고, 그 흐름에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올라타서 같이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지금 참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직전 대한민국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창까지 190여 킬로미터, 오직 인공지능의 힘으로 달린 자동차. 시범 주행은 완벽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하게 되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레벨 4 개념, 3 개념이죠. 네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차 하면은 뭐 카메라나 센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주문용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모든 고부가 가치가 자율주행차랑 몰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접목이 되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서 누가 이 부분을 선점하느냐가 미래의 그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를 선점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먹거리 측면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또 하나의 주인공, 수소 전기차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차. 앞으로 이 수소차가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수소차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소차 하게 되면 이미 2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이 매진을 한 결과 기술 개발의 정도도 높고요. 또 원천 기술 확보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선진국 하게 되면 수소차의 선진국 하면은 대한민국이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양산형 모델은 대한민국과 일본 두 개가 이 쌍두마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율주행 차량. 시장을 형성하고 석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시장이 무르익기 전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특히 원천 기술에서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거, 특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해결하느냐가 수소 경제를 빨리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산학 연관, 또 국민적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